프리미어리그 팀 오브 더 시즌, 제가 이게 훨씬 좀 저에게 유의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옵타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수들에 대한 선발을 합니다. 지금 리그가 한 절반 정도 온 상황에서 어떤 선수들이 최고였냐라는 질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체적인 명단을 살펴보면 알리송 키퍼, 이 그 센터백에는 반다이크와 게히, 그리고 이제 진첸코 워커가 이제 풀백 자리, 수비형 미드필더의 라이스, 로드리,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진의 베르나르도 실바, 웨데가르드, 보웬이 있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여튼 손흥민 선수는 윙어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이 최전방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윙어 자원이 없어가지고 왼쪽 윙으로 다시 내려와서 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트라이커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굉장히 좀 벅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수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고 이 특이점 그리고 살펴봐야 할 통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리송 키퍼인데 리버풀의 키퍼죠. 브라질 국적의 골키퍼인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클린시트 기록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6개라고 합니다. 야,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 6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골키퍼가 지금 클린시트 1위다. 얼마나 많은 골이 터졌는지 그리고 골이 없는 경기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중 하나입니다. 여하튼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알리송 덕분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선방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빌드업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경기당 31번의 패스를 성공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에데르송 정도가 이제 비교가 될 정도로 알리송보다 성공적인 패스를 더 많이 기록하는 선수는 맨시티의 에데르송 그리고 번리의 제임스 트래포드밖에 없다고 합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임스 트래포드 역시 굉장히 패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골키퍼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하튼 13골을 지금까지 실점을 했고 클린시트 6번. 근데 비카리오가 조금 더 좋은 수비진을 만났으면은 사실상 많은 실점을 하지 않고 또 클린시트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많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가 라이트백에서는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카일 워커 선수 잘하는 거야 뭐 너무 유명한 부분이고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3분 43초만 이제 안 뛰었을 뿐 모든 경기의 모든 순간을 다 소화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라면 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디스플린 부분, 카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시즌까지 단 하나의 옐로 카드를 받았을 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공중볼 듀얼 같은 경우에는 또 26번 중에 18번을 성공시키는 굉장히 공중볼에도 강한 그런 풀백이다. 그리고 땅볼 경합 역시 굉장히 많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하튼 카일 워커 선수는 굉장히 믿을만한 그런 풀백이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에는 버질 반다이크 이 리버풀의 대표적인 센터백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옐로 카드 하나만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 토트넘 수비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버질 반다이크의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100번 넘게 공 경합을 참여한 선수다. 그러니까 181명의 다른 선수들 중에서도 이 볼 경합을 가장 많이 참여한 선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중볼을 이기는 능력이 굉장하네요. 18번 실패하고 81번 성공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땅볼 듀얼 역시 이기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수는 마르크 게히 선수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단 23살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성공적인 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을 달고 뭐 앞으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달려나가는 어떤 저돌성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는 이 마르크 게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선수 역시 옐로카드 하나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역시 뭐 최고급의 수비들은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스날의 풀백인 진첸코 역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진첸코가 뭔가 이제 그 팀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 시퀀스에 참여를 봤을 때 5.6이라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이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능력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태클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에서는 가장 많은 태클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역시 진첸코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 양면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진첸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옐로 카드는 2개 받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로드리 선수가 있는데 로드리 선수가 없는 맨시티는 여하튼 패배를 많이 기록했을 정도로 이 맨시티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바로 로드리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주목할 만한 통계 중에 하나는 이 successful pass,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패스 개수가 1394개. 그리고 기회도 13개나 만들어냈고요. 태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골 어시스트 숫자도 3개 2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로드리는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공수 양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선수 역시 아스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uccessful 패스 수 보면은 1159개. 역시 굉장히 많은 패스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3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또 라이스가 골을 터트려주면서 이기는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날에서 굉장히 지금 극찬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팀들도 이 라이스의 중요성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어서 아스날 파괴법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요. 여하튼 아스날에서는 굉장히 믿을 수 있고 경기장에서 96.7%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을만한 선발 자원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11골을 기록하면서 이 최근 경기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와 득점 동률이었던 제럿 보엔 선수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 골문 앞에서 효율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웨스트햄의 그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폼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웨스트햄이 토트넘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 지금 6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두와는 지금 승점 4점 차이 토트넘이 3점 차이니까 지금 토트넘과 1점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웬 선수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스날의 웨데가르드 선수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과 어시스트 개수만 봤을 때는 4개, 3개 정도이지만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비슷하게 이 파이널 서드에서 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때 굉장히 좋은 치명적인 패스를 잘 넣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슈팅으로 끝나는 어떤 공격 플레이 시퀀스에 이제 115번 참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선수는 데안 클루셉스키 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토트넘 선수들이 한 번씩 이렇게 거론되는 걸 보면은 토트넘 선수들도 꽤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제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은 이제 오랫동안 스쿼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거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손발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클루셉스키랑 이제 비교가 되는 어떤 수치를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 웨데가르드가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공격 플레이 시퀀스 참여고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역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데브라이너가 없는 상황에서 맨시티가 이제 버티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좀 이 선수들의 발에 넣어줄 것인가. 그런데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공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은 어떤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찬스 크리에이티드 26개의 찬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골, 4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여하튼 꼭 필요한 그런 골들을 넣어주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스트라이커로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손흥민 선수가 통계적으로 최고의 선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손흥민 선수의 어떤 대목은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인이 떠나고 요리스가 이제 1군에서 떠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많은 어떤 책임감을 유산으로 떠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넣었던 어떤 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요리스가 캡틴으로 했던 그 리더십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훌륭하게
너무 훌륭하게 감당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프리미어리그에 손흥민 선수는 11개의 골,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합 16개의 공격 포인트. 사실은 이제 한 골 더 넣었죠. 그러니까 17개인데 살라가 이제 19개, 혼란이 이제 18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은 어떤 창출을 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 스스로 골뿐만이 아니라 어시스트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웨이 게임 원정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7골을 넣었는데 혼란이 8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 외에는 손흥민 선수보다 이 원정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서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딱 맞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워낙 많이 뛰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뛰는 팀으로서, 압박하는 팀으로서의 어떤 전환에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서의 압박하는 횟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수비 지역, 그러니까 이 토트넘의 어태킹 서드에서 공을 가장 많이 따낸 선수는 첼시의 코너 갤러거 선수가 26개인데 그 뒤로 손흥민 선수의 2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코너 갤러거 선수가 토트넘에 온다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최전방에서 공을 다 집어삼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맨 앞에서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 왼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3-24년 굉장히 strong half,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전반기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기록한 골 11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9경기 기준이고 저번 경기에 12골, 한 골을 더 추가했죠. 그리고 11골을 넣을 때까지 슈팅의 개수는 37개. 그리고 XG, 이 기대값은 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골 기대값을 4개 앞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고, 토트넘이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는 2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 중에 하나가 골이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XG 값의 차이가 더 날 겁니다. 그리고 어시스트도 5개를 기록했고 찬스도 29개나 만들었고 상대방 박스 안에서의 터치 역시 118번을 기록하면서 뭐 상대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스트라이커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옵타라고 하는 곳에서 플레이어 랭킹을 매깁니다. 선수들마다 얼마나 잘 뛰었는지에 대해서 이 점수를 매기는데 엘리송 베커 같은 경우에는 76점,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79점, 반다이크 선수는 75.9, 그리고 게히가 이제 74.9, 진첸코가 80점대, 그리고 로드리가 87.2.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87.2를 기록했고,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가 80.9, 보엔 선수가 78.6, 웨데가르드가 79.7, 실바가 81.6점,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84.2점으로 이 전체 중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폼 좋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공격진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만큼 좋은 폼을 가진 선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느껴지고, 이제 토트넘이 번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6일 경기인데 아직 경기 시간이 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FA컵의 번리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손흥민도 없고 비수마 사르도 이제 나가고 이거 컵 대회 때문에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최고의 스트렝스, 그러니까 굳이 뭐 체력 안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기 이후 한 일주일 뒤에, 뭐 사실 9일 뒤쯤에 맨유와의 경기가 있고 그게 이제 1월에 있는 토트넘 경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체력 안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이 어떤 그 게시물에서 봤던 가장 마음에 드는 이 베스트 11은 존슨,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스킵, 로셀소, 벤탄쿠르, 우도기, 데이비스, 로얄, 포로, 그리고 비카리오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물론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어쨌건 로셀소가 좀 이끌어주고 벤창쿠르가 뒤에서 받쳐준다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회가 좀 날 수도 있고 요즘에 폼 좋은 히샬리송이 좀 골을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최후방, 그러니까 데이비스와 로얄로 지금 센터백 자리를 버텨야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1월 첫째 주에 그래서 무조건 센터백을 영입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토트넘이 이번 그 번리와의 경기 1월 6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죠. 이번 평일 안에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은 곧바로 출전시킬 확률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데이비스랑 로얄을 출전시키는 것보다는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수비수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우도기랑 로얄이 전부 다 뛸 수 있다면은 로얄을 뭐 측면에 놓고 스킵 대신에 우도기를 넣어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이 FA컵 기간을 좀 버텨낼지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번리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팀입니다. 뭐 우리가 강등권 정도의 어떤 폼을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나쁜 팀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번리는 실제로 강등권에 있고 그리고 번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선수들의 스쿼드 퀄리티가 너무 낮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이 많이 터지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옵타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토트넘은 어떻게 라인업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